한국으로 떠난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프랑스 미쉐린 스타 셰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잃고 몇 달간 요리도 삶도 포기했던 36살 클레어 듀랑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요리 따위 하지 않겠어. 모든 게 의미 없어. 절망에 빠진 그녀가 한국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몇 달간 모든 걸 거부했던 클레어. 결국 우연히 본 라벤더 밭 영상을 계기로 한국행을 결심했습니다. 한국 땅을 밟은 클레어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마을 사람들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요리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다짐했던 클레어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클레어의 놀라운 치유와 사랑의 여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클레어 듀랑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누군가는 꼭 들어야 할 이야기 같아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에서 모든 걸 잃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요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아이였어요. 다른 아이들이 바비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저는 엄마의 부엌에서 작은 나무 의자에 올라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거든요. 클레어야, 너는 분명히 요리사가 될 거야.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정말 맞았어요. 저는 파리의 명문 요리학교인 르 코르동 블레를 졸업했고 그 후 10년 동안 파리 최고의 레스토랑들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생활이 1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손에는 늘 화상 자국이 있었고 발은 항상 아팠지만 행복했어요. 그리고 36살 되던 해 드디어 제 꿈을 이뤘습니다. 미쉐린 스타 셰프가 된 거예요. 제 레스토랑 라 리미에르는 파리 생제르맹 지역의 조용한 골목에 있었는데 겨우 24석의 작은 공간이었지만 예약이 석 달씩 밀릴 정도로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공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바쁘게 일해도 집에 돌아가면 혼자였어요. 요리는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나눌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다 34살 때 피에르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피에르는 와인 수입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였어요.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클레어, 당신의 요리에는 혼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게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요. 피에르가 제 레스토랑에 처음 와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제 요리를 맛보고 칭찬해줬지만 이렇게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말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렇게 만나서 인연을 사귀었고 작년 봄에 드디어 약혼을 했어요. 파리생 강가에서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그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도 피에르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아버지는 파리 시내 은행에서 30년간 일하신 성실한 분이셨고 어머니는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셨거든요. 둘 다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하셨어요. 우리 딸이 미쉐린 스타 셰프라니 정말 꿈만 같구나.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하시던 말씀이에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하지만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행복할 때 가장 큰 불행이 찾아오는 거 있잖아요. 작년 11월 15일 화요일.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정말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부모님과 피에르가 함께 제 레스토랑에 오시기로 했어요. 사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 드릴 거야. 저는 며칠 전부터 특별한 메뉴를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코코뱅과 피에르가 좋아하는 송아지 스테이크. 그리고 제가 새로 개발한 라벤더 크렘브릴레까지요. 그날 아침부터 정말 들떠 있었어요. 직원들에게도 오늘은 정말 완벽해야 해요 라고 몇 번씩 강조했거든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신선한 재료, 완벽한 플레이팅, 따뜻한 조명까지요. 오후 6시, 레스토랑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저는 새하얀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거든요. 기분 탓이겠지.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기다렸어요. 7시가 되어도 그들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시간을 철저히 지키시는 분들이었는데 이상했죠.
아버지는 평생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었거든요. 8시, 9시. 시간이 계속 흘렀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요.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길이 막히나 보다. 저는 혼자 중얼거리며 계속 기다렸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10시가 되었을 때 문자 한 통이 왔어요. 그런데 그 문자는 피에르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클레어 듀랑 씨이신가요? 저는 파리 경찰청의 마르텐 경감입니다. 긴급하게 연락드릴 일이 있으니 즉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제대로 전화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클레어 듀랑 씨이신가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려야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한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경 파리 외곽 아우토르트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폭우로 인해 시야가 나빠진 상황에서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량과 정면 충돌한 사고였대요. 그 차량에 탑승하신 분들이 피에르 모로 씨와 앙드레 듀랑 씨, 그리고 마리 듀랑 씨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세 분 모두 현장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서 있던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졌고 저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저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부정해도 현실이었어요. 그날 밤 병원에서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 세상이 끝난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만나러 오는 길에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거였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레스토랑 문을 닫고 집에서 커튼을 모두 치고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먹지도, 씻지도,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어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줬지만 아무 소용없었어요. 시간이 약이야.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같은 말들이 전혀와 닿지 않았거든요.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무심코 유튜브를 켰어요. 그리고 우연히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작은 시골 마을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넓은 라벤더 밭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고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그렇게 평온해 보였어요. 그 순간 왜인지 모르게 가슴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 저는 그 나라를 한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2년 전에 한식 메뉴 개발을 위해 서울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렀었거든요. 그때 느꼈던 그 고요함과 따뜻함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그래, 거기라면 혹시 이 아픔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을까?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요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요.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고 짐을 싸는데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냥 파리에서 계속 이대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공기를 다시 마셨습니다. 2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어요. 그때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공허했거든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어를 거의 할 줄 몰랐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도가 전부였어요. 2년 전에 왔을 때는 통역사가 항상 함께 했는데 이번에는 혼자였거든요. 택시를 타려고 했는데 첫 번째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고개를 저으시는 거예요. 아마 외국인이라서 의사소통이 안 될까봐 걱정하신 것 같았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서 있는데 정말 막막했어요. 파리에서는 프랑스어로 어디든 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정말 무력한 외국인이 되어버린 거죠. 이게 맞나?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을 때였어요.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30대 중반쯤 보이는 분이었는데 정말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고 계셨어요. 혹시 어디 가세요? 도와드릴까요? 그분이 조용히 말을 거셨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어설픈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전라남도 곡성이요. 라벤더 마을이요.
그분 눈이 반짝거리더라고요. 아, 도린마을 말씀하시는 거죠. 저도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은 박미경이라고 하셨어요.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시는데 마침 휴가를 내고 서울 여행을 오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 사정을 들으시더니 정말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차로 왔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함께 내려가실래요? 어차피 저도 고향 근처로 가는 길이에요. 처음 만난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휴가 계획을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너무 부담스러우시지 않을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요.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함께 가면 더 즐거울 것 같아요. 그리고 미경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씀하셨어요. 제가 봐도 지금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낯선 사람이 제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다니요. 차에서 미경 씨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물론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는 것만큼은 말씀드렸어요. 정말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많은 분들의 아픔을 봤는데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만큼 큰 아픔은 없는 것 같아요. 미경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한국의 풍경을 다시 보게 되었어요. 2년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산과 들판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뭔가 위로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왜 곡성을 선택하셨어요? 미경 씨가 궁금해하셨어요. 유튜브에서 라벤더 밭 영상을 봤어요. 그 순간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아, 도린마을의 라벤더 축제 영상을 보셨나 보네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소풍 갔던 곳이거든요. 3시간 정도 달렸을 때 곡성에 도착했어요. 정말 작은 시골 마을이었어요. 파리의 번잡함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라벤더 밭이에요. 미경 씨가 손가락으로 가리켜 주셨어요. 드디어 보게 되었어요. 유튜브에서 봤던 그 라벤더 밭을요. 아직 만개하지는 않았지만 보라색 꽃들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정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미경 씨에게 말했어요. 차에서 내려 라벤더 밭 앞에 서 있는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동안 계속 가슴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느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거든요. 미경 씨는 제가 머물 곳을 찾는 것까지 도와주셨어요. 라벤더 농장 바로 옆에 작은 민박집이 있었거든요. 마음에 쉼터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여기 주인분이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제가 알아봐 드릴게요. 미경 씨가 먼저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해 주셨어요. 잠시 후 한 남자가 나왔어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키 큰 남자였는데 정말 무뚝뚝해 보였어요. 별로 말이 없는 타입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그가 간단히 인사했어요. 미경 씨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는데 지훈 씨는 별다른 질문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기 투숙도 가능해요. 조용한 분 같으니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그 민박집에 머물기로 했어요. 미경 씨는 저녁을 함께 먹고 다음날 아침에 광주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지훈 씨와 미경 씨,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함께 앉았어요. 지훈 씨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김치볶음밥이었는데 정말 소박하지만 따뜻한 맛이었어요. 요리 잘하시네요. 제가 말했더니 지훈 씨가 살짝 웃었어요. 그냥 혼자 살다 보니 익숙해진 거예요. 그때 미경 씨가 제가 요리사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지훈 씨 표정이 조금 놀라는 것 같았어요. 요리사시라고요? 그럼 제 요리가 부족해 보이겠네요.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요. 진심으로 만든 음식의 맛이에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라벤더 밭을 산책했어요. 달빛 아래 라벤더들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죠? 저도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 풍경에 반했어요. 지훈 씨가 뒤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 왔을 때요? 저도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내려왔거든요. 그 말이 왜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서로를 잘 모르는 사이였거든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울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매일 밤 울면서 잠들었는데, 그날은 그냥 평온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라벤더 향이 은은하게 방 안에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미경 씨가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여기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그리고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시면서 말이에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어요. 낯선 외국인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휴가를 포기하시다니요. 미경 씨가 떠나고 나서 저는 혼자 라벤더 밭을 걸었어요. 아침 햇살이 보라색 꽃들을 비추고 있었는데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2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는 이런 풍경을 볼 시간이 없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 민박집으로 돌아왔는데 지훈 씨가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었어요. 저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라면 더 끓일게요. 그런데 지훈 씨가 끓여주는 라면을 보니까 갑자기 뭔가 하고 싶어졌어요. 요리를 하고 싶어진 거예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말이에요. 혹시 주방을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한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지훈 씨가 조금 놀란 표정이었어요. 물론이죠. 마음껏 쓰세요. 주방에 들어가서 재료들을 살펴봤어요. 정말 소박한 재료들이었지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라벤더를 우린 물에 차를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민박집 앞에서 라벤더를 조금 따서 깨끗이 씻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던 방식대로 우아하게 우려냈습니다. 여기에 꿀을 조금 넣고 레몬 한 조각을 띄웠어요. 다 됐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지훈 씨에게 컵을 건네드렸어요. 지훈 씨가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조금 커졌어요. 이거 정말 특별하네요. 이상하게 기운이 나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음식을 맛보고 좋다고 해주는 순간이었거든요. 프랑스 스타일로 만든 라벤더 티예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이에요. 그 순간 저도 깨달았어요. 요리가 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지훈 씨와 함께 라벤더 밭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깊은 사연은 아직 나누지 않았지만 이 평온한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라벤더 밭을 산책하고 지훈 씨와 함께 소박한 식사를 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이곳에 더 오래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파리로 돌아갈 용기가 아직 없었고, 무엇보다 이곳에서 조금씩 마음이 회복되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혹시 한 달 정도 더 머물러도 될까요? 지훈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괜찮죠. 아니, 사실 혼자 있는 것보다 누군가 있으니까 더 좋아요. 지훈 씨가 의외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때 문득 궁금해졌어요. 지훈 씨도 원래 여기 사람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이곳에 오게 되었을까요? 며칠 후, 지훈 씨와 함께 마을 시장에 갔어요. 장을 보러 간 건데 정말 작은 시골 장터였어요. 파리의 화려한 마르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지만 나름대로 정겨웠습니다. 저 할머니가 만드시는 된장이 정말 맛있어요. 지훈 씨가 한 할머니께 데려가 주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반가워하셨어요. 어머, 외국인이네. 어느 나라에서 왔어? 프랑스에서 왔어요. 제가 어설픈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이고, 프랑스라고? 그런 먼 나라에서 우리 시골까지 왔어. 할머니가 신기해하시며 된장을 한 통 더 주셨어요. 이거 가져가. 몸에 좋아. 그런 작은 친절들이 하나하나 쌓여가면서 제 마음도 조금씩 따뜻해졌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돌아가는 길에 지훈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도 사실 3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서울에서요? 네. 그때 제가 운영하던 카페가 망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망쳤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무거워졌어요. 저는 더 묻지 않았어요. 아마 저처럼 아픈 기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요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졌어요. 라벤더 티 말고 정말 요리 말이에요. 시장에서 산 신선한 재료들을 보니까 갑자기 영감이 떠올랐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을 만들어 볼게요. 지훈 씨에게 말했어요. 정말요? 그럼 기대할게요.
주방에 서니까 몇 달 만에 설레는 기분이 들었어요. 간단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주신 된장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고, 시장에서 산 돼지고기로 불고기를 만들고, 라벤더를 넣은 특별한 밥을 지어보기로 했습니다. 요리하는 동안 지훈 씨는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면서 뭔가 좋은 냄새가 나네요라고 말하곤 했어요. 1시간 후, 드디어 완성되었어요.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상이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우리가 먹던 재료로 만든 거예요. 지훈 씨가 놀라며 말했어요. 같은 재료라도 조리법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지훈 씨가 한 젓가락 먹어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건 정말 다른 차원이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맛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 제 요리를 먹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지훈 씨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제가 서울에서 내려온 이유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숨을 멈췄어요. 설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교통사고는 아니었어요. 병이었어요. 저희가 함께 운영하던 카페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졌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씨. 그 사람이 죽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카페도 문 닫고 그냥 이곳으로 도망쳤어요. 클레어 씨처럼요. 그 순간 저는 왜 지훈 씨가 저를 이해해주는지 알 것 같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끼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아보나 봐요. 저희 비슷하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더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클레어 씨가 여기 있으니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아픔에 대해서, 그리고 이곳에서의 하루하루에 대해서요.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했어요. 민박집 뒤쪽에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지훈 씨가 상추와 깻잎, 고추 같은 것들을 기르고 있었거든요. 혹시 여기서 허브도 키워도 될까요? 제가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마음껏 하세요. 저는 바질과 로즈마리, 그리고 타임 같은 서양 허브들을 심기 시작했어요. 흙을 만지고 있으니까 마음이 더 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마을에서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훈 씨가 만든 라벤더 티와 제가 만든 간단한 간식들을 맛보러 오시는 거였어요. 첫 번째 손님은 근처에 사는 부부였어요. 여기서 외국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서요? 아주머니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저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라벤더 쿠키를 만들어 드렸어요. 부부분이 한 입 드셔보시더니 정말 놀라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요? 아저씨가 감탄하셨어요. 프랑스 전통 방식의 한국 재료를 접목한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보았어요. 김치를 넣은 크레페, 고추장을 활용한 파스타, 된장을 베이스로 한 수프까지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을 이장님이 찾아오셨어요. 다음 달에 라벤더 축제가 있는데 혹시 부스를 하나 운영해 보실 생각 없으세요? 이장님이 제안하셨어요. 부스요? 네. 클레어 씨가 만드시는 음식들이 워낙 입소문이 나서 축제에 오시는 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고민되었어요. 아직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님이 떠나신 후 지훈 씨에게 물어봤어요.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훈 씨가 잠깐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클레어 씨가 요리할 때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이 정말 와 닿았어요.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요리를 하면서 조금씩 예전에 제가 돌아오고 있다는 거요. 그럼 해볼까요? 함께요. 제가 말했어요. 저도요. 당연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지훈 씨가 도와주셔야 해요. 지훈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몇 달 만에 보는 정말 환한 미소였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축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메뉴를 정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부스 설치까지 함께 계획했습니다. 라벤더 쑥 수플레는 어때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좋네요. 여기에 된장 버터 스테이크도 추가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디저트로는 유자 크렘브릴레요.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계획을 세웠어요.
파리에서 동료들과 새 메뉴를 개발할 때의 그 설렘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테스트로 마을 분들을 초대해서 시식회를 열었어요. 10명 정도 오셨는데 모두들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정말 신기해요. 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프랑스 음식인데 왜 이렇게 정겨운 맛이 날까요? 젊은 엄마가 궁금해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는 걸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축제까지 2주일 남았을 때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클레어 씨, 정말 고마워요. 제가요? 왜요? 클레어 씨가 오고 나서 제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지훈 씨와 함께 있으면서, 그리고 이곳 사람들과 만나면서 제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오길 정말 잘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함께라서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드디어 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마침내 확신했어요. 이제 정말 도망치는 게 아니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다시 요리로 사람들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거요. 드디어 라벤더 축제 당일이 되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지훈 씨도 저보다 일찍 일어나서 부스 설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떨리시죠? 지훈 씨가 제 표정을 보며 물어봤어요. 정말 많이 떨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선보이는 게 몇 달 만이거든요. 솔직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무서운 떨림이 아니었어요. 설레는 떨림이었거든요. 마치 어린 시절 처음으로 엄마에게 요리를 해드릴 때처럼 말이에요. 오전 9시,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서울에서 온 관광객들, 인근 도시에서 온 가족들, 그리고 마을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서울에서 온 젊은 부부였어요. 여기서 프랑스 요리를 먹을 수 있다면서요? 남편이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네. 하지만 완전한 프랑스 요리는 아니에요. 한국의 재료와 프랑스 기법을 접목한 퓨전 요리예요.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라벤더 쑥 수플레를 먼저 내어드렸습니다. 부드러운 수플레 안에서 라벤더의 향긋함과 쑥의 쌉쌀함이 어우러지는 요리였거든요. 부부가 한 입 먹어보더니 눈이 정말 커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아내가 감탄했어요. 정말 신기해요. 프랑스 요리인데 왜 이렇게 친숙한 맛이 날까요? 남편도 놀라워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의도했던 바로 그 느낌이었거든요. 두 번째로 된장 버터 스테이크를 내어드렸어요. 한국의 전통 된장을 버터와 함께 녹여서 만든 소스로 스테이크를 구운 요리였어요. 와,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된장이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가 있나요? 아내도 감동했어요. 마지막으로 유자 크렘브릴레를 내어드렸습니다. 프랑스 전통 디저트에 한국의 유자를 넣어 상큼함을 더한 요리였어요. 부부가 디저트까지 다 드시고 나서 정말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정말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생각해내셨어요? 아내가 물어봤어요. 사실 저도 여기 와서 배운 거예요. 한국의 맛과 제가 아는 프랑스 기법이 만나니까 이런 새로운 맛이 나더라고요. 제가 대답했어요. 그 후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오후 2시쯤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80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였는데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계셨거든요. 여기가 외국 요리사가 있다는 곳이가? 할머니가 방언으로 물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제가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할머니가 제 음식을 드셔보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왜 그러세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봤어요. 아니야, 그냥. 이 맛이 참 고마운 맛이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고마운 맛이요? 응. 우리 것도 소중히 여기면서 새로운 것도 받아들이는 맛이야. 이런 마음이 참 고맙다는 뜻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울컥했어요. 할머니가 제 마음을 정확히 읽어주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지도 드셔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젊은 친구. 고향이 어디가? 프랑스 파리예요. 그런 먼 곳에서 와서 우리 마을에서 이런 좋은 일을 하네. 고맙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서울의 한 요리 전문 잡지 기자가 찾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기자입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정말 놀라운 음식이네요. 기자분이 말씀하셨어요. 기자님이요? 네. 혹시 인터뷰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런 스토리는 꼭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아직 언론에 나설 준비가 되었나 싶었거든요. 그때 지훈 씨가 제 어깨를 살짝 두드렸어요. 괜찮아요. 클레어 씨가 하고 있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훈 씨의 격려를 받고 용기를 냈어요. 인터뷰에서 저는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했어요. 물론 깊은 아픔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이곳 사람들에게서 받은 따뜻함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기자분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까지도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여기서 계속 요리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 새로운 집이 된 것 같아서요. 축제가 끝나갈 무렵 정말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제 부스 앞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장님이 나서서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클레어 씨가 우리에게 새로운 걸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축제가 완전히 끝나고 부스를 정리할 때 지훈 씨와 둘이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지훈 씨가 말했어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때 지훈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이 되었어요. 클레어 씨, 하나 부탁이 있어요. 무슨 부탁이세요? 여기서 계속 요리해주면 안 될까요? 지훈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계속요? 네. 나한테는 그 맛이 살아있는 증거 같아서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에게도 지훈 씨와 이곳 사람들이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주었거든요. 당연하죠. 저도 여기가 좋아요.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에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매일 아침 라벤더 향부터 느끼게 해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음식도 계속 만들어 볼게요. 지훈 씨가 정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파리에 있는 친구 마리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클레어? 정말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마리안의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정말 잘 지내고 있어. 다시 요리하고 있어. 정말. 그게 정말이야? 마리안이 놀라워했어요. 응. 그리고 행복해.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민박집 창문을 열었어요. 라벤더 밭에서 은은한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부엌을 바라봤어요. 내일 아침에 지훈 씨와 함께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 그 부엌으로 몇 달 전만 해도 꺼져 있던 제 마음의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지훈 씨도 있고, 마을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이 있었거든요. 파리에서는 미쉐린 스타 셰프였지만 여기서는 그냥 클레어였습니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고 음식으로 사랑을 전하는 그냥 클레어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더 행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지훈 씨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부엌에서 라벤더 티를 우리고 오늘은 어떤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 볼지 이야기하면서요. 창문 밖으로는 라벤더 밭이 보라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향기가 부엌 가득 퍼져 있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진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 새로운 시작이 또 다른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요.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저희 작은 부스는 이제 도림마을의 명물이 되었고 주말마다 서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훈 씨와 저는 완벽한 팀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라벤더 밭을 산책하고 있을 때였어요. 지훈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저를 바라봤어요. 클레어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뭐든지 물어보세요. 혹시 저와 함께 평생을 보낼 생각은 없으세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사실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언제부터인가 지훈 씨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게 되어 있었어요. 정말 그런 마음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네, 클레어 씨와 함께 있으면서 진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이런 행복을 평생 함께 나누고 싶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거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지훈 씨 그렇게 저희는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정말 축하해 주셨고, 특히 처음 만났던 할머니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래, 그래야지. 너희 둘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몰라.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결혼식은 바로 이곳 라벤더 밭에서 올리기로 했어요. 작고 소박하지만 저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장소였거든요. 결혼식 날 파리에서 마리안도 왔어요.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미경 씨도 오셨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해 주셨습니다. 클레어, 정말 행복해 보여. 마리안이 제게 말했어요. 예전에 클레어와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요. 저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결혼식에서 저는 특별한 웨딩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라벤더와 유자를 넣은 프랑스 한국 퓨전 케이크였거든요. 모든 하객들이 그 맛에 감탄했어요. 이 케이크 맛처럼 너희 결혼 생활도 달콤하고 향기로울 거야. 이장님이 축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희는 민박집을 조금 더 크게 확장해서 작은 레스토랑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요. 이름은 라벤더 키친이에요. 매일 아침 지훈 씨와 함께 일어나서 라벤더 향을 맡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저녁에는 라벤더 밭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죠. 때로는 파리에 있던 시절이 꿈만 같이 느껴져요. 그때의 성공과 화려함도 좋았지만 지금의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해요. 며칠 전에는 정말 기쁜 소식도 있었어요. 아기를 가지게 된 거예요. 지훈 씨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이 아름다운 라벤더 향을 선물해 줄 수 있겠네요. 지훈 씨가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확신해요. 인생에서 가장 큰 상실을 겪었지만 그 끝에서 가장 큰 행복을 찾았다는 거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국, 이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오늘도 부엌에서 새로운 요리를 준비하면서 생각합니다. 음식은 정말 신기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사랑을 전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주는 힘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제 주방에는 불이 켜져 있어요. 이번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따뜻한 불이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와 함께 지켜나갈 소중한 불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